강원도 금강 현수교를 처음 마주한 날 나는 분명히 이상하게 느꼈다. 그때는 그저 새벽 운전의 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강을 가르는 짙은 안개와 차창에 부딪히는 습기, 그리고 뒷목을 스치던 그 이상한 기운. 그게 처음이었다. 내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밤의 시작이었다. 나는 39살, 강릉과 속초 일대를 오가는 화물트럭 운전사다. 성수기만 되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생계를 유지해왔고 새벽 시간에 출발하는 건 일상이었다. 그래서 낯선 길도, 혼자 있는 운전석도, 안개 낀 도로도 익숙해야 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왔고 심장이 일정하게 뛰질 않았다. 마치 뭔가가 내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처럼. 금강 현수교 진입로에 들어서자 안개가 차창을 두드리며 빛을 삼켜갔다. 가로등은 정상적으로 켜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번지는 주황색 불빛은 땅에 닿기도 전에 찢겨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천천히 다리 위로 몰았을 때 나는 갑자기 주변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걸 느꼈다. 히터는 여전히 따뜻한 바람을 보내고 있는데 내 팔 안쪽에선 한기가 계속 오르내렸다. 마치 얇은 손가락 같은 것이 만지는 느낌이었다. 아, 피곤해서 그런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도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트럭 엔진의 진동도 창문을 스치는 바람도 타이어가 다리의 금속 표면을 지나는 소리도 모두 얇게 눌린 듯다. 귀가 답답해질 정도로 고요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리의 중간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안개가 조금씩 옆으로 밀리며 시야가 열렸다. 그 순간 나는 브레이크를 반사적으로 밟았다. 다리 정가운데 희미한 조명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흰색 옷, 축축하게 아래로 처진 머리카락, 무릎까지 이어지는 검은 그림자. 자세는 흐트러져 있었고 어깨가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는 표정으로 보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내 쪽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박혀있는 듯한 느낌만큼은 또렷했다. 나는 급히 비상등을 켜고 창밖을 살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운전사로 일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새벽에 취객을 마주친 적도 있고 길 한복판에서 헤매는 캠핑객이나 사진가도 종종 봤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위험을 무릅쓰고 다리 중앙까지 걸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의심이 계속 머리를 때렸다. 이 시간이라면 여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방금 전보다 더 분명하게 사람이 보였다. 손을 축 늘어뜨리고 고개는 약간 아래로 기울어진 상태.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의 발이었다. 신발이 없었다. 그 자리에 그냥 맨발이 다리의 축축한 철판 위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 차가운데도 가만히.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다시 한번 소리치려던 찰나 등 뒤에서 쿵 하고 뭔가 트럭 적재함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다리 위에서 들릴 수 없는 소리였다. 바람도 없는데 적재함엔 빈 팔레트 하나뿐인데 누가 올라올 수도 없는데 누구세요? 뒷좌석을 본 순간 내 목에서 뜨겁고 차가운 감정이 동시에 밀려올랐다.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하지만 뭔가가 방금 거길 스친 느낌이 확실했다. 차창에 기대어 앉은 것 같은 무릎이 눌리는 듯한 형태가 잠시 남아있었던 것 같았다. 눈의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가까워져 있었다. 아까는 다리 중앙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트럭 바로 앞 3m 정도 거리까지 다가와 있었다. 내가 고개를 다른 데 돌린 잠깐 사이에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은 채 심장이 모굴대까지 치고 올라왔다. 저기요. 위험해요. 다리 한가운데 있으시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안개가 눈앞에서 갈라지듯 물러나며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정확한 표정을 기억해내려고 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플 정도다. 무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허했고
슬프다고 하기엔 표정이 없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눈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있는 듯했지만 마치 내가 아닌 나를 통과해 뒤쪽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라져 있는 누군가를 찾는 표정. 누구에게 말을 걸려다 실패한 사람처럼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나는 이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려 했다. 혹시 사고로 길을 잃은 사람일까? 다리 아래에서 빠져나온 사람일까? 아니면 밤새 길을 걸어 다리까지 올라온 사람? 그래, 그럴 수 있다. 새벽에는 별일이 다 있으니까. 하지만 내 머리 한쪽에선 계속 비명을 질렀다. 도망가라고. 눈 마주치지 말라고. 그러나 내가 재빨리 가속을 하려던 순간 그가 손을 들었다. 움직임은 굉장히 느리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리고 손바닥이 내 쪽을 향하자 등 뒤에서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분명하고 가까웠다. 트럭의 철판이 확실히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곧바로 룸미러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냄새가 났다. 축축한 흙냄새, 발자국이 젖은 채로 차 안을 돌아다닌 것 같은 냄새, 금속 위에 물기가 증발하지 않고 고여있는 냄새. 어떤 설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심장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속도로 뛰고 있었다. 순간 뇌 한쪽에서 합리화가 기어나왔다. 분명 사람이야. 새벽에 길을 잃었을 거야. 저 소리도 바람 때문에 들린 걸 거야.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고집스럽게 속삭였다. 아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때였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입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소리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입모양이 왠지 불러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내려서 다가가길 바라는 듯한,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두 다리를 감싸더니 금속 바닥을 적시는 물방울이 이상하게도 발자국 모양만 따라 흘러나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줄줄 흘러내리는 물. 나는 손이 떨려 핸들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다. 이거 진짜 사람 맞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 말을 한 순간 그의 고개가 툭 하고 옆으로 꺾였다. 마치 내 독백에 반응한 듯한 움직임. 그때 내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폭발했다. 그건 두려움보다 더 깊고 더 원초적이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절박함,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신. 하지만 나는 아직 시동을 걸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왜인지 모르지만 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너무 짧게 끊어졌다. 그가 한 발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내디뎠다. 그리고 그때 다리 아래에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다리 위에는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 울음소리는 처음엔 바람이 만드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들려온 소리는 너무 명확했고 마치 짐을 끌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질질 끌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낮게 깔린 울음이었는데 단순히 서럽거나 고통스러운 울음이 아니라 묵직하게 누굴 따라오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시동은 걸린 상태였고 발은 아직 브레이크 위에 고정돼 있었다. 인체의 반응이 이토록 둔해지는 건 처음이었다.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공기는 목구멍에서만 맴돌았다. 그리고 여전히 그 남자는 내 앞에 서 있었다. 한 걸음 더 다가온 위치에서 안개에 반쯤 잠긴 채 그 울음소리가 다시 이번엔 더 가까운 물결처럼 들렸을 때 그 남자의 발치 주변의 물방울이 진동하듯 흔들렸다. 마치 다리 아래에서 무언가가 올라와 그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움찔했을 텐데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다. 눈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울음소리가 끊겼다. 그 정적이 오히려 소리처럼 느껴졌다. 다리 전체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앞을 주시했다. 지금 움직이면 혹시 충돌하게 되는 건 아닐까? 사람이 맞는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점점 커졌다.
그때였다. 트럭 뒤쪽 유리창에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물방울은 명확하게 손가락 모양으로 찍힌 자리에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밖에서 유리를 쓸어내리고 간 흔적. 그리고 그 지문 같은 형태가 흘러내리면서 서서히 사라졌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 누군가가 손을 대고 있었다. 온몸에 오한이 돋았다. 다시 정면을 봤을 때 그 남자는 또 한 발자국 더 다가와 있었다. 이제는 트럭 바로 정면에서 1미터도 되지 않는 곳. 고개는 약간 기울어진 채 마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의 발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이런 기분을 느꼈다. 저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야 한다는 원초적인 생각. 하지만 동시에 저 사람은 비켜줄 생각이 없다는 느낌. 생각이 뒤엉키고 갈등이 쇄도했다. 나는 운전석에 붙어있는 작은 부적을 바라봤다. 오래전 어머니가 붙여놓은 작은 종이 부적. 별로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 조각이 이 트럭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느껴졌다. 그 순간 다리 아래에서 다시 물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전 울음소리와는 다르게 이번엔 누군가가 물속을 걷는 듯한 발이 가라앉았다 떠오르는 소리. 물결이 금속 다리 아래에서 찢어지는 느낌까지 생생하게 전달됐다. 그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물 아래에서 올라오는 듯한 두 번째 그림자가 그 남자의 뒤쪽 안개 사이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감각이 저릿하게 일어났다. 그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치라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울려댔지만 몸은 얼어붙었다. 내 시선은 그 두 번째 형체에 고정돼 있었다. 어깨 너머로 느릿하게 올라오는 실루엣. 물이 툭툭 떨어지며 금속 위에서 퍼져나가는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충동적으로 창문을 조심스럽게 닫아 잠갔다. 그저 손잡이를 위로 올리는 사소한 행동도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찰칵, 그 작은 잠금 소리가 다리 위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뚝 하고 나를 향해 완전히 돌렸다. 동작은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매끄러웠다. 목이 꺾여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의 눈은 내가 아닌 내 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자연스럽게 룸미러를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트럭 적재함 한가운데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들려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뚝뚝 물을 떨어뜨리며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적재함 아래에서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나는 그 순간 공황에 가까운 점을 느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손가락은 핸들을 쥔 채 경련처럼 떨렸다. 몸이 작은 수전증처럼 흔들렸다. 머리를 올리고 있는 존재가 더 올라오기 전에 나는 온 힘을 다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트럭은 순간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갔다. 타이어가 금속 다리 위에서 마찰음을 내며 미끄러졌다. 그 남자가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는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다. 트럭은 그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나갔다. 몸에 닿는 느낌도 부딪히는 충격도 없었다. 순간적으로 증발하듯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끔찍한 걸 느꼈다. 내 뒤에서 무언가가 달라붙는 소리. 철판 위로 젖은 손이나 무거운 물체가 끌리는 듯한 소리. 바퀴에 스쳐가는 그림자가 잠시 보였다. 나는 공포로 가슴이 조여왔다. 다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끝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트럭이 흔들렸고 뒤에서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속도를 늦추려는 듯한 압력이 느껴졌다. 그리고 다리 마지막 10m 지점에서 나는 앞으로 쏠릴 정도로 급격한 진동을 느꼈다. 무언가가 적재함 위로 완전히 솟구쳐 올라왔다. 너무 빠르고 너무 기괴해서 눈으로 쫓을 수도 없었다. 적재함 천장을 때리는 듯한 충격음. 그리고 순간 조용해졌다. 다시 너무 조용해졌다. 나는 다리를 빠져나오자마자 비상등을 켜고 트럭을 도로 옆에 세웠다.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요동쳤고 뒷목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룸미러를 다시 봤다. 적재함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아래쪽 바닥엔 분명히 젖은 발자국 2개가 찍혀 있었다. 사람이 서 있었던 것처럼. 물방울이 떨어지며 고였다가 천천히 사라지는 흔적.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정말로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새벽 운전 중 꾸는 악몽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건 거기엔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리 아래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핸들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끝은 계속 떨렸다. 다리를 이미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몸은 여전히 위험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굳어 있었다. 앞유리 너머 산길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안개는 마치 차를 따라오듯 천천히 스며들어와 숨을 조이게 했다. 뒤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그럴수록 확인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강해졌다. 나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룸미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다. 적재한 바닥에 남아있던 젖은 발자국이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2개였던 자국이 어느새 3개가 되어 있었다. 바로 지금 찍힌 듯 물기가 촉촉하게 번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안에서 천천히 이동한 흔적처럼 보였다. 그걸 보는 순간 목 뒤로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가 스쳐갔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듯한 축축한 물비린내, 곰팡내가 스며드는 듯한 감각이 척추를 타고 내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 잠금 장치를 다시 잡아내렸다. 심장은 귀 옆에서 울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고 트럭 뒤편에서는 누군가 아주 느리게 숨쉬는 것 같은 착각이 들렸다. 이대로 산길 한가운데 멈춰서 있는 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나는 떨어지는 발로 엑셀을 밟았다. 트럭이 움직이자 바닥에 쇠판이 미세하게 울렸고 그 진동이 적재함으로 번져 올라오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다. 정말로 누군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앞만 보려 애쓰며 운전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발자국이 늘었다는 건 아직도 저 위에 있다는 뜻인데. 아까 올라오던 그 머리,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왔을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도로가 움푹 꺼진 구간을 지나던 순간 트럭이 위로 튀어오르며 적재함에서도 무언가가 튀듯 뒤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철판이 크게 울렸다. 그리고 이어서 젖은 발이 철판 위에 내려앉는 묵직한 소리가 날아왔다. 나는 목까지 들이차는 비명을 억눌렀다. 그 무게는 사람 것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젖은 발바닥이 철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까지 들려왔고 그 움직임이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감각이 팔을 타고 퍼졌다. 운전하면서 울컥할 정도의 공포가 밀려왔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제발, 제발. 마음속에서 중얼거릴 뿐이었다. 산길이 잠시 넓어지는 지점에서 맞은편 차의 헤드라이트가 스쳐 지나가며 트럭 뒤쪽을 비췄다. 그 순간 사이드미러 한쪽에 잠깐 비친 형체가 있었다. 사람처럼 보이는 그림자. 적재함 중앙에서 웅크리고 있는 실루엣. 나는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지만 그랬다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멈추는 순간 뒤에 있는 그것이 달려들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다. 그래서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속도를 높여도 어둠은 따라붙었다. 사이드미러에 스치며 나타나는 그 그림자는 조금씩 형태가 변하고 있었다. 고개는 더 기울고 팔은 더 늘어지고 등은 부자연스럽게 굽어 있었다. 물속에서 오래 머물다 끌려나온 시신 같은 기형적이고 무거운 움직임.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신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차를 세울 만한 지점이 보일 때마다 멈추려 했지만 그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철판을 끌며 움직이는 소리. 젖은 천이 바람에 스치는 듯한 소리. 그리고 철판 위에 손바닥을 짚는 듯한 딱 하는 소리. 그 순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절망이 솟구쳤다. 시야는 흔들리고 숨길이 막히며 눈앞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그것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
더 끔찍한 건 그 존재가 적재함 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보려고 몸을 기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상상만으로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나는 거의 도망치듯 속도를 올렸다. 트럭은 산길에서 흔들렸고 뒤에서는 금속판이 요동쳤다. 커다란 커브를 지나는 순간 철판을 밟고 튀어오르는 듯한 거대한 충격이 울렸다. 쿵! 차 전체가 흔들렸다. 마치 적재함 위에서 그것이 뛰어오른 듯한 느낌. 나는 간신히 비명을 삼켰다. 이제 정말 한계였다. 금속 냄새, 물비린내, 공포가 뒤섞인 차 안에서 딱! 딱! 손톱으로 철판을 긁는 듯한 소리가 시작됐다. 느리고 길게 마치 내 이름을 부르듯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뒤에서 앞으로, 운전석 바로 뒤까지. 그리고 마침내 철판과 벽 사이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의 첫 음절을 흉내내는 듯한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닌. 나는 그 순간 숨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문이 닫히자 휴대폰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다른 앱도 아닌 카메라 앱이었다. 그 순간 화면 속에 비친 현우의 뒷모습 뒤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었다.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카메라 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 속 그 얼굴은 방금 전까지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잔상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호흡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문득 본인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회사 출입증. 방금까지 짧게 깜박였던 카메라 영상 속 출입증의 끈에 걸린 메달처럼 흔들리던 작은 물건이 있었다. 그 물건은 분명 회사 화장실 세면대 앞에 떨어져 있던 알 수 없는 휴지 조각과 같은 것. 현우는 천천히 출입증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끈 아래에 매달린 작은 물체를 본 순간 숨이 멎었다. 그 휴지 조각에는 희미한 글씨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문 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래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덧나 있었다. 바로 조금 전에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서 기어나오려던 누군가의 손톱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방 안이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다. 현우는 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누가 내 책상에 이걸 놓은 거지? 그때였다. 문틈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조용히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열어도 돼요. 저 이제 다 왔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현우는 거의 숨조차 쉬지 못했다. 손은 떨리고 다리는 힘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문틈 아래 그림자는 문 앞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다. 그리고 다시 속삭임이 들렸다. 왜 문을 안 열어요? 아까는 열려 있었잖아요. 현우는 손에 쥐고 있던 휴지 조각을 바닥에 떨었다. 그 글씨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문 열지 마세요. 하지만 문고리는 이미 끝까지 돌아가 있었다. 철컥. 문이 천천히 열렸다. 현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눈을 뜬 그는 문이 겨우 몇 센티미터 열린 채 멈춰 있는 것을 보았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불은 꺼져 있었고 문 앞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낡은 형광등의 깜빡임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도 끝에서부터 젖은 발자국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나, 둘, 현우의 방 쪽으로 향하는 발자국들. 그 발자국의 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기어나왔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문이 스스로 닫혔다. 쿵! 불이 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현우의 집에서는 새벽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만 텅 빈 방 안에 반복해서 울려 퍼졌다.